먹는 콜라겐 전혀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잡혀갈 텐데 나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박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원장님의 피부를 보고 다들 이 피부 관리법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해야 원장님처럼 이렇게 뽀샤시한 피부를 가질 수 있냐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이거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사실 어려운 내용이진 않지만 저는 지금 제 나이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집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한계는 사실 이건 제가 우리가 타고나는 피부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타고난 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건성인지 지성인지 뭐 복합성인지 뭐 악건성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알아야 해요. 건성은 마른 피부고요. 지성은 기름기가 많은 피부겠죠. 기름기가 많은 사람이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면 안 좋겠죠. 그리고 건성인 사람이 수분크림만 많이 바른다고 의미가 사실 별로 없죠. 말씀드렸지만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증발하는 게 훨씬 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건성인 화장분들은 어쨌든 수분이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약간의 보호망, 기름 성분의 보호망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잘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건 아니고요. 때때로 바세린도 씁니다. 바디로션을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내 피부에 맞는, 그러니까 지성과 건성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요. 그거가 정확히 내 피부에 어디는 지성이고 어딘 건성인지, 별개로 민감성인지 민감하지 않은 피부인지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라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자극이 없는 아이 써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 피부를 관리하는 건 알아야 돼요. 결국 내가 좋은데 너도 좋아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왜 공부를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겠죠. 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피부를 알아야 피부를 관리하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 사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요새 뭐 자기 피부 타입을 MBTI처럼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피부를 유형을 판가름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맞는다면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화장품이나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되게 많은 잡지에도 뒤쪽 보면 화장품 뭐 유명한 에디터들이 화장품 한 5개쯤 해갖고 ABCD에 무슨 비교 한 10가지 뭐 하는 거 있어요. 뭐 유분기를 유지하는 데는 A가 좋고 뭐를 유지하는 데는 B가 좋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피부를 알아야 하는 거. 뭐 병원에 가면 기계에서 검사하는 병원들도 있고요. 사실은 정신과 상담처럼 이야기를 해봐도 알 수 있어요. 뭐 우리 심리 테스트 하듯이 성격검 클릭 몇 번으로 되기도 하고요. 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물론 아주 어릴 때부터 여드름이 너무 심했어, 뭐 아토피가 있었어, 병명이 존재하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 아이들은 병명이 있는 아이를 먼저 없애야 정상 상태, 건강한 상태의 피부가 돼야, 이 건강이라는 건 지성과 건성 모두를 포함한 건강, 병적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그 상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야기지, 여드름, 뭐 건선, 아토피 이런 류의 것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먼저 치료해야죠.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건 뭐 제가 의사라서는 아니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먹는 것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먹는 비타민, 아니면 피부에 먹는 콜라겐 이런 것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나오는데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먹는 거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모든 사람한테, 제가 한의사들한테도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 사람의 몸의 특성에 따라서 먹는 건 달라요. 이런 결의 이야기 하나와 아주 일전의 말씀, 이건 철학적인 제 의학을 접하는 철학의 개념인데, 피부에 양보하지 않아요. 충분히 먹으면 쓰고 남으면 피부에 준다고요. 그래서 먹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요. 물을 막 마셔. 바로 피부가 촉촉해지나? 아니에요. 피부가 건조해진 건 벌써
피부의 장벽이 망가져서기도 하지만 몸 전체에 만약에 수분이 떨어졌어. 탈수를 겪고 있어. 당연히 피부는 드라이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해진 다음에 피부한테 수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피부에 어떤 영향이냐? 영향이 없지 않아요. 근데 먹는다고 내 피부가 너무 피부에 좋은 비타민을 먹었어. 피부한테 먼저 주느냐? 아니라니까. 그 비타민이 먼저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걸로 가요. 이건 제 의학적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제가 신념 같은 거라서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부분인데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선생님께서 진짜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시크릿, 비밀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우선 아는 것부터 얘기해요. 물은 제법 그래도 많이 마셔야죠. 생각보다 많은 물이 피부로 증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서 숨으로도 왜 아주 좁은 방에 들어가서 한 2명, 3명이 막 떠들면 막 떠들고 막 몸 움직이면 방이 습해져요. 그건 입에서 나오는 수분도 있지만 이런 데서 사람들은 계속 수분을 공기에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뺏기는 양보단 최소한 많이 먹어야 건조하지 않겠죠? 물을 많이 먹으라는 건 누구나 알 거고요. 같은 맥락 약간 다른 에티튜드인데 술을 먹지 말라는 거. 술은 몸에서 술이 분해되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술 먹으면서 물 많이 먹는 버릇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술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 피부가 안 말라 있어요. 술 먹을 때 물을 같이 먹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건 피부 입장에서. 간 입장에서 조금 또 달라요. 근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거까지는 다 아시죠? 담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숙면 중요하죠. 저는 잠꾸러기라 미는 잠꾸러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세상 옛날 말이 틀린 말이 없어. 미는 잠꾸러기라는 건 건강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재생이 일어나는 우리 조직들은 각각의 재생 주기라는 게 있는데 입천장 우리 먹다가 디어갖고 입천장 까지면 다음날 되면 다 물어 있어. 입천장의 재생 주기는 2, 3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각각에 따라 다른데 피부의 재생 주기는 한 28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재생 주기가 짧은 아이들일수록 재생될 타임이 필요해. 그게 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숙면을 잘 취하면 입천장 까진 게 다음날 낫는데 오늘 밤샜어. 다음날 안 나 있어. 재생된 시간이 없었던 거지. 피부도 마찬가지. 피부는 제법 우리 몸에서 재생 주기가 짧은 아이거든요.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애들은 석 달, 넉 달까지도 되니까요. 근데 피부는 한 달. 그러면 자는 시간에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숙면을 취하라는 말은 미인이 잠꾸러기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맨날 의사들이 물 많이 먹고요, 술 담배 하지 말고요, 잠 잘 자고요. 이 말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이 과학적 설명을 우리가 매번 환자한테 이거 보세요 좀 잠들 이거를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막 환자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냐. 다 알겠거니 하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도 너무 스트레스는 이거 또 의학적으로 설명 한번 해드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담배는 물리학적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아이들을 받게 되면 몸에서 얘랑 싸우기 위해서 카테콜라민, 콜티졸 이런 아이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결국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자극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막 돌아다니면서 상처를 내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될 때, 이것도 똑같은 말, 재생될 때 상처를 내서 좋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얘기했는데 상처가 나면 또 안 좋아진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 상처는 내적 상처들이에요. 일부러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상처지. 그런 아이들은 정말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재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내 계획대로 재생 주기를 만들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막 상처를 내. 어나더 상처가 나는 거야. 나 이것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피부의 재생이 느려지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지 않고. 특히나 의학적 시술을 받았을 때 의사들이 나름 계획을 해서 상처를 낸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외에 엑스트라 상처를 받아버리면 시술 받은 게 다 꽝이 돼요. 허니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거나 시술을 받았을 땐 특히나 더
그래서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또한 스트레스가 그쵸. 워낙 더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피부 시술을 받았어요. 너무 술이 땡겨. 술을 한 잔 먹는 게 정신적 스트레스보다 나을 것 같아? 드세요. 피부에 좋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잡혀갈 텐데 나 큰일 났네. 스트레스의 개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거나 뭐 염증성 어떤 염증이 있을 만한 치료를 받았는데 술을 먹는 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점을 하나 뺐는데 술을 얼마나 안 먹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씩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이렇게 주저리 했습니다. 사실은 우린 뭐 내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걸 대다수 알아요. 간이 안 좋은 사람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어. 운동하면 좋겠지. 적당한 운동만 좋아요. 관절이 안 좋아. 운동하면 좋다고 맨날 의사들은 운동을 권해. 무리한 운동하시면 안 좋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관련된 것들, 된 것들 또한 좋은 것들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가끔씩 껴 있어서 문제. 여드름은 무조건 짜면 좋은 건지, 샵에 가서 짜야 되는 건지, 내가 거울 보고 정성스럽게 짜는 게 좋은 건지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딘가 묻겠죠. 인터넷에 물었는데 이게 초딩이 답한 건지 의사가 답한 건지 전혀 모르겠지. 너무너무 답들을 잘해놨거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구 중에 의사가 있으면 친구한테 물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찌됐든 뭐 무료 법률 상담이든 돈을 내는 변호사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법에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묻잖아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되면 법전을 찾아보겠죠. 근데 의학 지식이 요새 너무 많이 세상에 팽배해 있어서 조금만 접근하면 누구나 야 그게 좋더라, 야 저게 좋더라. TV만 들어도 어떤 아줌마가 못 쓰고 좋아졌대. 그러니까 나도 또 따라해.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해로울 수 있어요. 뭐 사실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뻔한 거에 우리 늘 실수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오면 상담만 해주는 병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병원들은 할 게 없을 만큼 너무 완벽한 미인이야. 정말 말을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 해줄 게 없거든. 엉뚱한 거 권하죠. 코 하면 이쁘겠어요. 그래 난 피부 상담 받으러왔는데 코를 하래. 할 게 없는 거거든. 내가 해줘봐야 더 좋아질 게 없을 것 같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예요. 뭐 언제든지 어느 분이든지 좀 더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묻는 건 부끄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나에 관련된 거라면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 정도 발품 팔아야 하고 늘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이든 관리실이든 찾아다니시는 건 해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머치한 건 해롭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종종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에 대해서는 가장 성심성의껏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재미난 피부 이야기들, 제가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거나 영감이 생기면 또 하겠습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 사실 친구예요. 동전의 양면이죠.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